네, 어느덧 12월 중반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연말 마무리 전략 제대로 챙겨봐야겠죠. 오늘장 선전략 김종혜 연구위원과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매도가 주 후반 들어서 좀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상당수 수급적으로 비우호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 하락, 디플레 우려 계속 이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국제유가의 급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익히 알려진 대로 소비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유가 하락폭이 너무 컸다라는 게 부담이죠. 어떤 상품이든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일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외국인이 지난주처럼 계속해서 매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제 증시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금일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 주 내려오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시 한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좀 축소된 부분들 혹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달러가 반등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3년간의 기관 매매 패턴을 보면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순매수, 이상에서는 순매도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900 초반대까지 지수가 밀려있기 때문에 기관이 가격적인 매력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이제 펀드 플로우로 한번 보면은 1900에서 1950포인트 사이에서 순매수세가 가장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펀드 자금 유입에 의한 투신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하방 경직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주 수급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 당분간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역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19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 유가만 안정이 된다면 완만한 반등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어요. 기관 매수 좀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매도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하지만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하단이 지지될 것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자, 김 의원님께도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의 압승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부분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단 디플레 우려에다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압박, 엔화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이중고가 아닌 삼중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2천선 아래에서 사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 압력이 너무 거세거나 기관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번엔 저점이 2천선 아래에서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V자형 반등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처럼 연내 지분을 꼭 채워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면 나머지 기관들은 오히려 시황 흐름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부담 요인 자체는 분명히 있고요. 오늘 환율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엔달러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담이 확대된다면 관련되어 있는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환율 부분 오늘 잘 동향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업종 상단에 위치했던 건 보험주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급등하면서 업종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순간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일시적인 흐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올랐는데
보험주가 사실 다 올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좀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 점에서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오른 것은 보험주가 좋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제 연결되는 그 가운데 꼬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또 매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주 업황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낮은 것 자체는 기본적인 수익원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 투자라든지 위험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수익성 부진을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투자는 그 나름대로 또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위험성, 리스크를 좀 더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좋게 볼 수만도 없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 아주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해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좋아지기도 어려운 것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겨울철에 이제 뭐 빙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사고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가격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생명이든 뭐 손해보험이든 보험주는 지금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정리해 주셨고요. 금요일은 삼성생명과 화재가 주목받은 것인지 보험주가 관심을 끈 건 아니다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보험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신가요? 아니요, 동일한 의견입니다. 네. 제일모직 효과적이 보험주의 상승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판단을 해본다면 보험업종의 매력도는 오히려 지금 같은 디플레, 저금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는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간은 짧게 잡으시기보다는 좀 길게 잡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종목도 점검해보죠. 제일모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관심권역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KCC인데요. 일단 제일모직의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는 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해서 관심 가질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CC는 말씀해주신 대로 제일모직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다른 부분에 투자자산 가치도 부각이 됐죠. 그래서 수원 부지를 3천억 원에 매각을 결정한 부분이나 제일모직이 6% 이제 구주 매출로 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관건은 지금 제일모직 지분을 10%에서 11%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모직이 상장 후에 공모가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경쟁률도 심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상장 후 제일모직 상승에 따른 KCC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건자재 부분의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료 부분의 수익성이 조금 훼손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가가 낮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CC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을 제외하고 신규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사실 다소 좀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호실적을 감안을 해도 PER이 20배 수준이에요. 절대 싸지는 않은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일모직이 올랐을 때는 좋지만 삼성 SDS처럼 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KCC의 변동성은 커지니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제일모직 수혜주를 찾는다면 제일모직 지분을 무조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성장성이 좋은 상황에서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 가치를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종목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와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고객사의 17라인 증설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의 재료 부분 성장 기대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수주 점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갤럭시 노트 4의 이제 고용량 전지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SDI는 현재 시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일모직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상장 후 상승에 따른 차익도 노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모직 이슈에 대해서 관심주로 꼽아본다면 삼성 SDI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서 김 의원님께서는 저희 이슈 분석에서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를 좀 관심권 역에 둬보자 이야기 주신 바가 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전략도 나눠볼게요. 이번 주도 역시 FOMC 회의록도 있고요. 갖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 안에서 또 뭐 관심주로 넣어볼 만한 종목은 있을지 좀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이번 주의 핵심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달러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엔 환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조기 총선이 이제 자민당의 압승이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아베가 재신임을 받게 되면 아베노믹스 가속화, 엔저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많이 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베가 재신임을 얻은 상황에서는 엔화가 바닥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엔화의 방식을 예측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엔화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점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시작은 장기적으로는 평균에 회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펀더멘털상 싸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중이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바닥을 잡는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보유 종목 관리에 주력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현 시점에서 차별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IT 부품주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 부분의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IT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업체 중심으로 파트론이라든지 뭐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 호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인 나노스라든지 PCB 업체인 이라이콤 정도 관심권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부품 쪽으로 관심도를 좀 더 높여보자 이야기 전해주었네요. 그 종목으로는 나노스와 이라이콘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김종우 연구위원 그리고 오현진 팀장과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